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져 있죠. 자, 이때 범위의 형태에 주목합니다. 보면은 6분의 파이죠. 그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에 n-1배 되어 있고 n 플러스 2배 되어 있죠.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자, 이 형태는 이런 구조의 범위는 일정한 어떤 범위의 규칙성을 포함하게 되죠. 특히 상가함수가 주어져 있지. 이 삼각함수의 주기와 일정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위를 관찰해 봅니다. 자, 처음과 끝부분이죠. 처음과 끝부분이 n의 값이 일씩 증감에 따라서 6분의 파이만큼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처음과 끝부분입니다. 이 처음과 끝부분이 6분의 3파이만큼 거리를 두고 있죠. 즉 2분의 1파이만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n이 13입니다. 자, n이 13이 되면은 2파이가 되죠. 자, 2파이라는 것은 사인 그래프의 주기가 2파이잖아. 자, 그래서 상감수, 사인함수와의 주기와 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1에서 12까지가 한 주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래프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사인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2분의 1만큼 변이동하죠. 그죠? 변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서 아랫부분, X축 아랫부분을 X축 대칭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죠. 그죠? 자, 올려서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1초라도 빨리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를 관찰하죠. 그죠? 이 관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알고자 하는 함수의 특징은 함수를 y축으로 변이동한 그래프죠. 그죠? 자, 함수를 y축으로 변이동한 그래프 구조입니다. 이 그래프 구조에 절대기호를 붙였죠. 그죠? 자, 절대기호를 붙였을 때는 먼저 변이동하기 전 함수죠. 변이동하기 전 함수 fx, 여기서는 sin x입니다. 이 sin x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먼저 그리고 변이동한 이 값을 상수함수로 생각하죠. 자, 상수함수로 생각해서 상수함수를 그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상수함수 있죠. 이 상수함수를 x축으로 간주합니다. 자, x축으로 간주를 해서 상수함수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상수함수 위쪽으로 올리죠. 그죠? 자, 위쪽으로 올리면은 이런 그래프 구조가 됩니다. 자, 여기서 y 꼴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죠. 이 상수함수를 x축으로 생각한다고 했죠. 자, x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상수함수를 x축으로 생각한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똑같죠. 그렇죠?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x축 그대로고 여기서는 상수함수를 x축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그림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X축에서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물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변이동 시켜서 계산하면 되는데 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면은 당하고 그래서 또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상수함수 2분의 1, 상수함수 2분의 1을 X축으로 생각은 했지만은 실상은 상수함수 2분의 1과 사인 함수의 교점이죠. 그죠? 교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 함수 값이 2분의 1이 되는 x 값이 1, 2, 3면이니까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처럼 상수함수를 이 x축으로 했을 때 이 교점의 좌표는 사인함수와 이 상수함수 있죠. 이 두 함수의 교점으로 좌표를 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죠.
자, 이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는 1, 2, 3이니까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죠. 만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면은 3, 4, 3원이 되겠죠. 그때는 6분의 7파이와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파이,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파이 되겠죠. 자, 0에서 2파이까지니까 한 주기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2분의 1과의 교점이 6분의 파일 때와 6분의 13파일 때죠. 그죠? 자,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지 이 그림을 바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 0에서 2파이까지 한 주기 2파이가 되었죠. 이제 이 말은 x축과의 교점일 때죠. 그죠? x축과의 교점일 때인데 2분의 1과의 교점입니다. 자, 2분의 1과의 교점은 0에서 6분의 파이만큼 더해졌죠. 그죠? 옮겨졌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파이에서 역시 6분의 파이만큼 옮겨졌죠. 자, 그래서 6분의 13파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주기 2파이는 변함이 없죠. 그죠? 0에서 2파이 하듯이 6분의 파이만 옮기니까 역시 또 6분의 파이만 옮겨져서 주기 2파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x축과의 교점일 때의 교점의 좌표 2분의 1을 교점으로 했을 때 그때도 역시 6분의 파이만 옮겨졌으니까 6분의 파이만 옮겨져서 똑같이 주기 2파이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이 여기 주어진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여기 있는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죠. 자, 이렇게. 자, 이 모습이 2파이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2파이로 반복되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2분의 1을 x축으로 했을 때 그 모습을 이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에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sin x 그래프를 먼저 그리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을 x축으로 생각한다 했죠. 그죠? x축으로 생각하고 2분의 1 아랫부분을 위로 올리죠. 그죠? 자, 그래서 그래프, 절대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좌표점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봅시다. 2분의 파일 때 원래 사인 그래프는 1이 돼야 되죠. 그죠? 자,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만큼 올라왔는데 이것을 x축으로 생각하니까 여기 이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로 생각해야 되죠. 자, 그리고 또 2분의 1 올리면 1이 되고 또 2분의 1 올리면 2분의 3이 되는데, 자, 이 2분의 3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원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분이죠. 그죠? 마이너스 1부분인데 2분의 1만 올라갔으니까 전체 길이가 2분의 3이 되죠. 이 부분을 올리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3만큼 이렇게 올린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을 0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2분의 3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3만큼 위로 올린다는 거. 자, 이 그래프의 특징.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했으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 맞죠? 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 했습니다. 자, 0에서 파이까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13파이까지. 그렇죠? 자, 이 그래프, 절대 그래프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 여기가 2파이 주기가 된다는 거. 자, 이 그림을 충분히 이해했으면은 얼마 그리는데 시간 걸리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가함수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됩니다.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되죠. 그죠? 자, 이 그림은 여기 있는 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 틀을 만들어서 1, 2, 3, 4, 3일에 걸쳐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틀 1, 2, 3, 4, 4분면에 걸쳐서 이 틀을 만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적용해보고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40 이하의 자연수랬죠. 이 4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최대값 gk라 했습니다. 최대값 gk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k값,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먼저 구할 수 있는 함수 값을 찾아서 표기해 놓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x값에 대한 함수 값을 결정합니다. 0일 때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6분의 8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8일 때는
원래 1이었는데 2분의 1에서 2분의 1만 올라갔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6분의 5파일 때는 0입니다. 자, 파일 때는 0이었는데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 6분의 7파일 때는 원래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1이 되는 거 맞죠? 1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자, 6분의 7파일 때는 1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6분의 11파일 때 1이 되겠죠. 자, 6분의 9파일 때는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2파일 때는 0이었죠. 그죠? 0이었는데 2분의 1, 2분의 1 하니까 역시 2분의 1이 됩니다. 6분의 13파일 때는 0이 되죠. 그죠? 자, 주기가 딱 2파이 되어서 0일 때 0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함수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n의 값에 따라서 0도에서 6분의 3파이까지, 그리고 n이 2면은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4파이까지, 그리고 n이 3이면은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6파이까지 지금처럼 계속 옮겨가지고, 그죠? 옮겨가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n의 값과 k 값은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k 4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n이 40까지 대입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즉 k 값과 n 값이 같다고 생각하고 계속 대입하면서 변화를 관찰하면 됩니다. 자, 이제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해봅니다. 자, n 이퀄 1일 때, 때는 g1이죠. g1일 때는 0에서 6분의 3파이까지입니다. 6분의 3파이까지니까 2분의 1이 최대값 맞죠? 그죠? 자, 2분의 1입니다. 자, 2일 때는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4파이까지죠. 4파이까지 역시 2분의 1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렇죠? 쭉 가다가 n 이퀄 4면은 k 이퀄 4죠. 자, 4면은 6분의 3파이죠. 6분의 3파이에서 6분의 6파이까지입니다. 자, 6분의 6파이는 여기에서 여기니까 2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죠? 2분의 1이니까 최대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n이 5일 때입니다. k가 5일 때죠. 자, 이때는 6분의 4파입니다. 6분의 4파이에서 6분의 7파이까지죠. 자, 이때는 6분의 7파이니까 1이 최대값 되는 거 맞죠? 이 사이에서. 자, 1이 최대값 됩니다. 자, 그러면은 n 이퀄 6일 때입니다. 6일 때는 6분의 5파이부터 시작하죠.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8파입니다. 6분의 8파이는 6분의 7파이 다음이니까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는 1과 2분의 3 이 사이에 있는 이 값은 무리수가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n 이퀄 6일 때 무리수가 한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n 이퀄 7일 때 봅시다. n 이퀄 7일 때는 6분의 6파이니까 파이죠. 그죠? 자, 파이에서 6분의 9파이까지입니다. 6분의 9파이까지는 2분의 3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최대값 2분의 3이죠. 8도 마찬가지입니다. 9도 마찬가지죠. 자, n 이퀄 10일 때 봅시다. n 이퀄 10이면은 6분의 9파이죠. 6분의 9파이 되니까 역시 최대값 2분의 3이 나오죠. 자, n 이퀄 10일 때도 역시 최대값 2분의 3입니다. 자, 그럼 n 이퀄 11일 때입니다. n 이퀄 11일 때는 6분의 10파이죠. 6분의 10파이니까 6분의 9파이 다음이니까 이 구간이죠. 자, 6분의 8파이와 서로 대칭되는 부분이죠. 역시 무리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러면 n 이퀄 10입니다. n 이퀄 10이 되면은 6분의 11파이부터 시작하죠. 6분의 11파이는 1의 값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최대값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n 이퀄 13일 때입니다. n 이퀄 13일 때는 6분의 12파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6분의 12파이부터 시작하니까 자, 이 부분을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이 그림을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까지가 한 주기죠. 그런데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13파이가 또 한 주기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을 x축으로 했을 때, 그렇죠? y 이퀄 2분의 1을 x축으로 했을 때는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13파이가 한 주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이 값이 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기 안에 n 이퀄 6일 때와 n 이퀄 11일 때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무리수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주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한 주기에 두 개의 무리수가 생긴다는 것.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자, 주기가 10이니까 주기 안에 무리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k 값은 40까지죠.
40가지 중에서 주기가 3번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4번이 남게 됩니다. 자, 나머지 4번째는 모두 유리수가 나오죠. 그죠? 모두 유리수가 나오니까 주기마다 2번씩 나오는 이 무리수는 총 2 곱하기 3에서 6개 되죠. 자, 처음에 첫 주기에 6과 11일 때 K값이 6과 K값이 11, N값이 6이고 N값이 11일 때 무리수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서 다음 주기까지 18이죠. 또 18에서 다음 주기까지 12 더하면은 3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11에서 다음 주기까지 하면 23 되고 23에서 다음 주기 하면 35 되죠. 그 다음부터는 40을 넘으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6개를 모두 합하면은 12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23이 되겠죠. K값의 합은.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